자, 물질의 자성 학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성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 자, 물질 내부의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외부 자기장에 의한 배열이 일어나고요. 자, 강자성은 철과 같이 자석에 잘 붙은 것. 자, 영구 자석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화란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되는 현상이다. 자, 자기화된 강자성차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잔류자기가 남아 있어서 자석의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랬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한쪽 방향으로 쫙 정렬한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제거한 후에도 계속 남아있다. 자, 상자성은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되는 성질을 말하는데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 효과가 바로 사라집니다.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 상자성을 띠고요. 자,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라고 그랬죠. 상자성체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자, 그 다음 반자성. 반자성은 뭐냐?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성질을 말하는데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있다. 자, 강한 외부 자기장에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나타나는데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 이제 금방 여러분들 바로 이전 파일에서 봤죠. 초전도체는 강한 반자성체로 자석을 그 위에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어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고정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도 자석이 초전도체가 떨어지지 않았죠.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 효과가 바로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자성의 원인은 어떻게 해서 원자가 자석을 띠지? 자, 여기에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성이 만들어집니다. 원자 자석이. 자, 원자 핵 둘레를 도는 궤도 운동, 오비트. 자, 전자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자전하는 스핀. 이렇게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궤도 운동과 스핀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되어서 하나의 원자를 작은 자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자성의 원리란 자, 여기에서 반자성의 원리는 원자 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계죠. 그러면은 두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상쇄되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반자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강자성과 상자성의 원리.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 그러니까 홀수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외부 자기장에 따른 자기장의 성질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서 강자성을 나타내든 상자성을 나타내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반지에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원형 전류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러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 자, 엄지척 했더니 여기가 N극이 되겠죠. N극이. 자, 궤도 전자에 의해서 궤도 운동에 공전하는 원자 핵을 공전하면 이렇게 N극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자전을 했어요. 자전. 자, 자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겠죠. 앙페르 오른가서 법칙에 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되고,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그래서 원자들 하나하나가 자석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학습지에서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YTN 사이언스인가 거기에서 자기부상 열차가 지금 극저온에서만 영하 169도씨에서만 초전도성을 띠니까 초전도체를 가지고는 자기부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항철도라고 있는데 공항철도에서 지금 자기부상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초전도체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는 손오공이나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알라딘처럼 저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아빠는 유명한 과학자니까 아빠만 믿으면 되죠? 나만 믿으렴 이 아빠가 하늘을 날게 해주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여보, 어쩌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 글쎄 걱정 말라니까. 우리 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자기부상 원판이란다. 어서 타보거라. 와, 아빠 정말 최고! 와, 떴다! 신나요, 아빠! 근데 너무 낮게 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그래도 자기부상 기술을 조금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아. 지난 2월 3일 인천공항에 새로운 방식의 열차가 개통됐다는 사실 아세요? 어떤 점이 새롭죠? 힌트! 열차 이름이 도시명 자기부상 열차 에코비랍니다. 아하, 그렇다면 선로에 닿지 않고 붕 떠서 달리는 열차인가요? 맞아요. 오늘은 물체를 뜨게 해서 마찰 없이 이동시킬 수 있는 자기부상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어떻게 뜨는 것일까요? 그리고 떠서 달릴 때 선로와 열차의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부상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오늘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기부상 기술은 기존의 그 접촉을 없애고 자석이 만들어주는 자력을 이용해서 물체와 물체를 띄우는 기술입니다. 물체와 물체를 띄우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먼지도 나지 않습니다. 그 장점을 이용해서 수송기계나 다양한 어떤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힘차게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전원을 켜주세요. 좋아요. 스위치 온. 네, 떴습니다. 성인 남성의 몸무게도 거뜬하게 들어올리네요. 이번엔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한 호버보드를 타볼까요?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바닥에 있어요. 연구 자석이 고속 회전을 하면서 자기부상력을 만들어 물체를 띄우고 있답니다. 자력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기부상력은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의 근원은 움직이는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도선에 전기가 흐르면 그 주위에 원형으로 자기장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만날 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나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 상식 타임! 자기부상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 네, 자기장은 막대 자석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와, 철가루들이 자석을 가운데 두고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자석의 주위나 전류의 주위에 자기가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끼리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청력이 작용한단다. 그렇구나. 청력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웬 오이가 있죠? 곧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을 오이에 묶어주세요. 그 다음 높은 곳에 오이를 매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볼까요? 오이가 자석에 밀리네요? 맞아요. 네오디뮴 자석을 오이에 갖다 대면 이렇게 오이가 슬슬 뒷걸음을 친답니다. 신기하죠? 이번엔 샤프심을 준비했습니다. 설마 샤프심도 오이처럼 밀릴까요? 사실 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맞아요. 결국 샤프심도 자석을 피해서 뒤로 밀리네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자석을 밀어내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반자성체가 물과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질입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95%가 물로 되어 있어서 그 오이 속 물이 자석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샤프심은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질로 되어 있어서 그 샤프심 속 탄소가 자석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자기부상 기술에 관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기발한 실험실을 위해 자기부상의 여러 가지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떤 실험인지 기대가 되는군요. 지금 보이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실험인가요? 연구 자석을 회전시켜서 그 연구 자석에서 발생하는 회전 자기를 이용해서 그 반발식으로 유도 전류를 이용한 반발식 부상 방식과 그에 따른 추진 방식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실험을 위해 각각의 부품을 각자 자리에 놓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이 알루미늄 도체판이고요. 밑에 여러 개 보이는 것이 연구 자석들입니다. 연구 자석 위에 도체판이 살짝 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안전을 위해 뚜껑을 봉인하고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장비에 연결된 전원을 켜볼까요? 와, 도체판이 아까보다 더 높이 뜨는군요. 연구 자석이 회전하면서 와전류가 발생하면 청력이 생겨 도체판이 더 높게 뜬답니다. 자기부상 방식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단다. 연구자석과 연구자석 사이의 청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방금 전 실험처럼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부상시키는 방식도 있는데, 움직이는 자석과 도체판 사이에 순간적으로 청력이 생겨서 부상하는 원리란다. 그럼 세 번째 방식은 뭐예요? 인천에서 운행 중인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방식인데 직접 가서 알아보자꾸나. 우와, 아빠, 이게 우리나라 자기부상 열차 맞죠? 그렇지. 아빠, 제가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기차 바퀴와 선로가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붕 떠서 달리는 거죠? 이런, 두 가지가 틀렸구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이 자기부상 열차에는 바퀴가 없단다. 두 번째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힘으로 떠있지. 잡아당기는 힘이요? 어떻게요? 자, 여기가 일반 열차의 바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 대신 자석을 사용한단다. 부상 레일 부분을 보면 S극과 N극이 있고 밑에 서로 엇갈리게 N극과 S극이 있는 것이 보이지? 양쪽 부분이 서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기차가 뜨겠네요? 맞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기차가 뜨도록 한 것이지. 그런데 왜 자석이 선로 밑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부상 열차 모형을 이용해 알려드릴게요. 실험을 위해 이물질 역할을 할 자석을 하나 골랐습니다.
먼저 좌석을 선로 위에 놓는 경우입니다. 열차 출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군요. 이번에는 선로 밑에 좌석을 넣어볼까요? 열차가 흔들리는 것이 보이나요? 네, 흔들리는 게 보이네요. 자기부상 열차에 그 자성체나 도체, 비도체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요. 센서에 어떤 간섭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넣으면 열차가 그거에 반응을 하지만 센서가 아닌 다른 부분은 자석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그 이물질을 넣었을 때는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센서와 자석이 선로 위쪽에 있으면 자기장 때문에 열차가 기우뚱하겠죠? 반대로 센서와 자석이 선로 밑에 있으면 열차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선로 바로 밑에 이물질이 붙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 완전히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완전히 붙지 않고 일정한 공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상 제어 기술의 핵심이란다. 여기서 공극이란 비어있는 틈을 뜻한단다. 어떻게 제어하는데요? 인천공항 에코비의 경우 공극이 8mm보다 커지면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고 8mm보다 줄어들면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해서 공극을 일정하게 맞춰주지. 우와, 대단해요. 그만 얘기하고 얼른 타. 그래야 출발하지. 네, 엄마. 아이, 벌써 탄 거야? 아우, 정말 빠르다, 빨라. 1985년도에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연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이제 자기부상 열차를 처음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10년 후에 인천의 자기부상 열차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운행 중인 자기부상 열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요?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 정도랍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네요.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는 영종도를 순환하는 계획으로 현재 1단계 약 6km의 짧은 구간만 운행 중이거든요. 정거장도 6개에 불과해서 더 빠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를 개통했는데요. 2015년에 시속 600km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나고야에 이르는 자기부상 열차 구간을 건설 중인데 완성되면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40분 안에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미국과 독일은 어떤가요? 미국은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 도입을 협의 중이라고 하고 독일도 지속적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자기부상 기술 대결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다른 축이 있는데 초고속형 자기부상 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09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건 약간 그 중저속형과 다른 기술의 그 연구를 하는 과제인데 2009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 3년에 걸쳐서 시속 700km를 목표로 하는 초고속 열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시속 550km급 초고속 유인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 오송에 그걸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는 열차가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인가요? 맞아요. 운행이 가능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크기의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해 시험 운행과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죠. 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속형 자기부상 열차의 실내는 깔끔한 분위기로군요.
하얀색 벽면과 보라색 의자의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실내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비행기와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초고속 이동을 위해 비슷하게 설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열차가 있는데도 자기부상 열차를 또 개발하는 걸까요? 아빠, 일반 열차가 있는데 왜 또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단다. 뭐냐면 일반 열차는 바퀴와 선로가 닿아야 움직일 수 있지. 하지만 둘이 다 생기는 마찰력 때문에 속도의 한계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단다. 자기부상 열차는 떠서 달리기 때문에 열차와 선로의 마찰력이 없고 그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단다. 또 일반 열차는 바퀴와 선로가 계속 닿아 먼지도 많이 나고 서로 닿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많이 들지. 하지만 자기부상 열차는 닿지 않기 때문에 먼지도 안 나고 교체 비용도 적게 들지. 게다가 열차가 선로를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려도 탈선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단다. 여보, 자기부상 열차가 일반 열차보다 조용한 것 같아. 달릴 때 마찰이 없어서 소음이 일반 열차보다 작지. 아빠, 이제 왜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는지 알겠어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는 밖에서 조종하는 방식인데요. 시험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열차가 가볍게 이동하는군요. 그렇죠? 이 열차의 목표 속도는 시속 550km랍니다. 와, 생각보다 빠른데요? 지금 그렇게 달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이곳에 설치된 선로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목표 속도인 시속 550km에 도전할 수 없죠. 아,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차의 데이터는 이렇게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와, 거대한 열차가 공중에 떠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부상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군요. 시험 운행을 마친 자기부상 열차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릴 시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 자기부상철도는 선형 유도전동기 방식을 채택을 해서 기관사가 차상에서 속도를 직접 가감속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초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가 없고 지상에서 속도를 제어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가감속을 지상에서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리고 선형 동기전동기 모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약간 덩치가 더 크죠. 더 크고요. 더 많은 출력을 내야 되니까 무게가 좀 나갑니다. 550km/h를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공력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덩치가 크고요. 이 시스템이 지금 26톤 정도가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한 26톤 정도가 나가니까 좀 무거운 편이죠.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무게는 약 26톤. 이 무게를 들어올리는 자석의 힘도 어마어마하겠죠?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들어올리는 것만 해도 많은 힘이 들 텐데 이 무거운 열차를 그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속 550km에 이르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추진력이라는 거는 전류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많이 집어넣으면 추진력이 많이 발생되고 그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추진력이 전류와 비례한다. 그렇다면 자석의 힘도 전류와 비례할까요? 여기서 잠깐! 과학 상식 타임! 이번 실험은 전류의 세계에 관한 실험입니다. 일반 나사에 코일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드는 중인데요. 정말 자석이 되었을까요? 그건 붙여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자석의 건전지 한 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석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 핀을 붙여보겠습니다. 한 개 붙이고
2개째 붙이는데 떨어지네요. 핀 1개 성공입니다. 다음은 건전지 4개를 연결해서 붙여볼게요. 핀 하나, 둘, 셋. 4개에서 떨어지네요. 핀 3개 성공이네요. 전류의 세기에 따라 자석의 힘도 달라진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공기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그 전기를 이 레일에 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장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 강한 자기장으로서 공기 저항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동을 위해 자신의 발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이동을 위해 동물의 발을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거듭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까지 만들어냈죠. 교통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특히 대량 수송이 가능한 열차는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냈죠. 만약 더 빠른 교통수단이 등장한다면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속 550km를 목표로 지금 한 고속열차인데요. 앞으로는 총알 속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음속과 가까운 1220km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정말로 초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방향으로 갈 거고, 저희가 지금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한계를 돌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부상 기술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발한 실험실도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기부상 기술의 미래는 마찰을 없애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빠르게 빠른 기계, 그다음에 청정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빠르게 달리는 열차, 또 소규모의 인원을 나를 수 있는 택시, 또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우주선 발사 장치, 가깝게는 놀이기구, 또 반도체 이송 장치 등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미래 세계를 쾌적하고 빠른 세계로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부상 열차로서 초고속 시속 1000km 이상의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로서의 활용, 새로운 개념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3D 프린터에 이것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어떤 결함을 감지할 수 있는 초전도 센서로서의 활용을 한다든가, 또는 군사적으로 보면 레일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약 없이 총을 쏠 수 있는 레일건이라든가,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쓸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자기부상 원판 준비 완료. 자, 미래야, 얼른 타보렴. 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여보, 나도 타고 싶어. 안 될 게 뭐가 있어. 어서 타. 아니, 이거 왜 안 뜨는 거야? 여보, 고장난 거 같은데? 그러게 최대 출력인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네. 어우, 진짜 당신이 국내 최고 과학자 맞아? 아이고, 누구 몸무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아. 언젠가는 과학기술로 극복하고 말 거야.